배우자는 버려도 우리 아이는 안 돼. 이혼 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양육권 분쟁인데요. 자녀만큼 치열한 양육권 소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반려묘의 양육권 소송인데요. MZ가 쏘아올린 새로운 법정 공방,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소송, 이혼 시 강아지는 누가 키우나, 또한 지나친 반려견 사랑,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유산증여를 하고 싶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견 소송의 모든 것, 오늘 사연으로 한번 알아가 보시죠. 오늘의 사연은 가정 파탄견이 되어버린 반려견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내와 반려견 마루와 살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결혼 전부터 저와 함께했던 애완견입니다. 문제는 아내의 지나친 반려견 사랑이 우리 부부에겐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설령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해도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잠자리까지 따라오진 않을 테니까요. 상간남이라면 한 대 치거나 고소라도 하지. 이건 참 질투의 대상이 강아지라니. 비참하기도 하고 어디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살다 가정 파탄범은 들어봤어도 가정 파탄견은 처음이네요. 남편은 차라리 바람을 피우는 게 낫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도 같아요. 바람은 일단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려견은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강아지잖아요. 변호사님,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소송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지나친 반려견 사랑, 이혼 사유가 되나요?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혼 소송이 되진 않겠죠. 다만 반려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비춰진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남들도 인정하는 외도, 폭력 이런 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반려견, 반려묘 같은 경우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민법이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내지는 법인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반려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자연물에 해당하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동물, 특히 자연물인 동물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본 판례가 있는데요. 보령용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 법원은 자연물인 동물, 보령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려견이 내 결혼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상간녀한테 하듯이, 상간남한테 하듯이 너한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형법상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반려묘로 인한 이혼 소송은 좀 더 애매한 부분이 많은 거죠. 변호사님이 기억하시는 황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해본 황당한 이혼 소송은요, 아내가 화장실 변기를 자꾸 막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막 다양한 해결책을 막 서로 강구하려고 노력은 했더라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서로 간에 마음이 많이 파탄됐기 때문에 합의 이혼했고요. 어떤 남편분이 오셨는데 아내가 샤워를 너무 오래 한다고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침에 자기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샤워를 너무 오래 해서 내가 계속 지각을 한다, 생업에 지장이 생긴다, 이런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분한테 조심스럽게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분이 그러면 되겠네요 이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하고 남이 보면 좀 황당할 수 있는 이혼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내의 반려견 사랑이 지나친 건지 남편이 예민한 건지 계속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루 한 달 양육비는 150만 원이 넘습니다. 나는 10,000원짜리 목욕비 아까워 8,000원짜리 목욕탕 가는데 마루는 애견 호텔 스파를 가죠. 운동을 많이 한 날은 관절이 아프다고 12만 원짜리 침을 맞습니다. 침을 꽂고 세상 편하게 코까지 골며 자는 녀석을 보면 이쁘긴 하지만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 아내와 내가 아닌 마루가 저기 누워서 관리를 받고 있는 걸까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반려견보다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러려고 힘들게 돈 벌었나 싶어요. 얼마 전에는 유치원 반장 선거한다며 명품 옷을 입히고 친구들에게 돌릴 객건까지 리본 묶어 준비했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한마디 하면 자기가 벌어서 할 테니 좀스럽게 굴지 말라네요. 반장 선거라니. 물론 반려견 루이비통 사주고 배우자 에르메스 사줘서 돈이 많으면 문제 없겠지만 남편처럼 나는 목욕비 아끼는데 반려견은 호텔 스파에 가서 20만 원씩 쓰고 나면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요즘 강아지 반려견 제품들 유모차,
스파, 옷, 미용용품들 가격이 장난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 개모차 가격이 유모차 가격을 앞질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애견용 피자, 치킨 이런 것도 나와서 이제 반려견이랑 같이 치맥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고, 반려견, 반려묘가 가족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부관계에서 있어서는 그건 어느 정도 부부간의 그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가치관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강압적인 부부 생활이겠죠. 돈도 돈이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부부 관계에 회의감마저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잖아요. 변호사님,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까? 요즘에 아무리 부부간에 각자 번 돈 각자가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거든요. 나아가서 상호에 대한 부양 의무가 강하게 인정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이거는 너한테 전혀 안 쓰고 너가 뭐 굶어 죽든 힘들든 나는 이걸 내가 원하는 데 쓸 거야, 반려견 반려묘한테 쓸 거야 라고 하면 부부간에 어느 정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되는 거겠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도 해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마루에 매끼니를 직접 챙깁니다. 냉동실 카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다 보면 내 밥이 개밥인지 마루밥이 개밥인지, 가장 최악인 건 잠자리까지 마루와 셋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빤히 쳐다보는 마루와 눈이 마주치면 아내를 안고 싶다가도 급 식어버립니다. 참 개밥이 내 밥인지 내 밥이 개밥인지라니요. 혼자 사는 사람 중에 반려견과 같이 자는 경우는 많죠. 하지만 잠자리는 부부의 사적인 공간인데 혹시 남편이 싫다는데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이 정도면 잠자리 거부 아닌가요? 이건 이혼 사유가 되죠? 잠자리 거부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아니에요. 부부 사내의 동거 의무, 상호 부양 의무 이런 건 법으로 명시해 놨거든요. 동침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잠자리를 거부한다 그러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특히 강아지를 같이 재운다 그러면 내가 동침을 거부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남편 입장에서는 잠자리를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내가 계속 고집을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남편은 더 이상 아내와 살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또 반려견 마루가 문제가 됩니다. 아내는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반려견 키우는 게 무슨 죄냐며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더라도 강아지는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아내의 뜻대로 절대 안 해줄 생각입니다. 마루는 결혼 전부터 저와 함께한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강아지입니다. 이혼도 하고 양육권 소송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식 같은 반려견이지만 강아지를 두고 양육권이라니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판사님도 엄청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반려견 양육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우리 법에서 반려견의 양육권이라는 말은 없고요. 반려견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소유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르냐? 어감도 많이 다르잖아요. 양육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자녀에 관한 것이고, 흔히 말하면 누가 키우냐 이거에 대한 거고, 소유권은 재산 분할에 해당이 되면서 누구 거냐,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양육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자녀의 행복인데요. 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법리가 되는 거고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은 결국 이게 누구의 재산이냐, 누가 이 재산 형성에 더 기여를 많이 했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양육권 소송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승소를 하면 향후에 이 양육비도 제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그러니까 반려견에 있어서 내가 재산 분할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 강아지의 사료값을 내놔라, 강아지한테 필요한 돈을 양육비로서 지급해라, 이런 건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가장 다릅니다. 나아가서는 면접교섭권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는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법으로 정한 횟수만큼 면접교섭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상대가 이걸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반해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강아지로 인정이 됐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상대방의 협조 없으면 못 보는 거죠. 남의 재산이니까.
자식 같은 반려견, 재산 분할이라니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반려견 가치는 얼마 이렇게 돈으로 환산은 할 수 없죠. 반려견이 물건이라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법원에서 소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이혼에 있어서는 결국 재산 분할이 되는 건데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해당 재산이 공유 재산이냐, 특유 재산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 전에도 내가 분양을 받아서 내가 계속 키우던 강아지다라고 하면 특유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도 이 강아지는, 이 반려견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다시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공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아지를 뭐 나눠서 줄 수는 없잖아요. 뭐 지분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구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를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는 이 강아지를 우리 부부가 소유하게 돼서 누가 더 기여도가 큰지, 그리고 그러한 강아지에 대해서 누가 더 기여를 계속해서 이 강아지를 현대까지 유지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경우에 뭐 반려동물 등록자가 누구인지도 참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주 양육자,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누가 더 강아지에게 정성을 많이 베풀어 줬는지도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뭐 양육권 소송처럼 이 사람한테 가는 게 더 행복하니까 이 사람의 소유로 간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기여도에 있어서 이것을 참작할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소유권이 좀 애매하다면 두 사람이 결혼 후에 같이 분양받아서 양육했어요. 두 사람 다 강아지 없으면 절대 안 돼, 포기를 못 해, 이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나요? 소유권 조정이 도저히 안 된 경우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죠. 근데 다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서로 끝까지 싸우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그냥 제3자한테 팔고 그 돈을 서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각자 지분으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강아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라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 누구의 기여도가 더 높은지,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를 이제 법원에서 따져서 소유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솔로몬의 강아지네요. 아이를 반으로 뚝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도 없고, 아내 입장에선 반려견 키우다가 원치 않은 이혼을 당하고 죽고 못 사는 강아지랑 생이별을 당하면 사랑의 대가 너무 혹독하지 않나요? 만약 반려견 소송에서 남편이 이겼어. 그럼 이제 아내는 반려견을 못 보는 걸까요? 이젠 남의 자식이 되는 걸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이랑 자식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못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산인 거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자연물에 대해서 재산으로밖에 아직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였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이건 같은 경우는 반려견은 이제 나랑은 타인이 된 사람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협의 없이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아내처럼 반려견에 진심인 분들 정말 많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반려견의 존재는 정말 자식보다 귀한 존재죠. 반려견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진짜 내가 아파도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은 많은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내 옆에 있는 반려견, 이쯤 되면 자식보다 더 귀한 반려견에게 상속하고 싶다. 외국에서는 재벌견 이야기 종종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한가요? 현행 민법상 당연히 반려견이 상속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속 대상으로는 사람 내지는 태아 정도로만 인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에 불과한 반려견에게 내 재산을 상속하는 건 내가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겠죠. 다만 요즘에는 이러한 반려견 사랑에 더불어서 신탁 제도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신탁법에서 주인이 위탁자가 되고요,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돼서 둘 사이에 신탁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견을 수익자로 인정을 해서 재산을 이 신탁회사에게 귀속을 하고 신탁회사가 이것을 관리, 운용, 처분하면서 여기 나온 수익으로 이 반려견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려견의 재산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반려견을 위해서 형성되고 쓰여지는 재산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반려견이 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촬영장에 반려견이 등장했는데요. 이 반려견은 누구인가요? 제가 키우는 싱쿵이라는 강아지입니다. 엄청 지금 기분이 좋은가 봐요. 네, 이제 오늘 촬영을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이혼 시 재산 분할 잘하는 법,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혼으로 인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이별하게 될까 고민이시라면 친구에게 묻지 말고 이혼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